세션입니다. 아마 전라북도 자치단체, 편성 지방정부라고 이렇게 명명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두 분의 발제가 있고요. 내일은 좀 더 구체화시켜서 교육부의 CK 사업, 대학의 인재양성 사업 가운데 전북대학교가 몇 개 학과가 국제개발협력 창의인재 양성 사업단 선정이 되어서 지금 3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세션이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일반론,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지방정부 차원, 그다음에 전북대에서 하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방정부와 관련된 두 분의 발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흔히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도 물론 설립이 되어 있고요. 대개는 광역단체에서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데 95년을 필두로 해서 2005년에 아주 중요한 광역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재단 내지는 센터를 좀 설립해서 과거의 집행기관인 광역단체에서 수행해오던 전반적인 국제교류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좀 더 민관 차원으로 확장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새로운 형태의 신공공외교회, 지방정부의 공공외교회 그런 경로로서 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강화되고 있는 게 현재 한국의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북국제교류센터와 관련된 목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말 금년 초에 전국에 6개인가요? 예, 6개 그 지역에 코이카에서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설립해서 지금 초기 단계 정착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남권에서는 지금 코이카 주관으로 해서 전라북도 광역자치단체, 그다음에 국공립대학으로서는 전북대가 협업하는 네트워크형 개발협력의 이런 추진 계획으로 좀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향후에서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해서 혹시 청중 가운데 조금 혼동하거나 이럴 수 있어서 다 잘 아시겠지만 국제개발협력센터는 다 아시다시피 외교부 산하기관이 크게 3개가 있죠. 여기서 오늘 논의는 안 되지만 OKF라고 하는 제일동포재단이 있고요. 나머지 2개가 코이카 국제협력단, 그 다음에 한국국제교류재단 KF라고 하죠. 그 2개 있는데 오늘 그 주제가 거기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와 코이카 관계에서 지방정부와의 연계형, 네트워크형 이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육건 센터장님께서 발표하시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방까지 주체가 확장이 되고요. 협업의 네트워크적 그 범위와 그 정도가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추세라고 보면 되죠. 자, 다른 하나의 산하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고 외교부와 외교부의 공공외교의 핵심 기관으로서 KF, 그 관계가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의 전라북도 집행기관으로서 전라북도 자치단체와 전북국제교류센터 이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네트워크형 그 스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직 좀 미약하지만 지금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중심이 되어서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재단 내지 센터와 네트워크를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 그게 한국국제교류실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라북도의 국제개발협력센터는 공식적으로 금년 1월 초인가요? 1월 사이? 예. 그 다음에 국제교류센터는 작년 11월 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관계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전 세션에서도 관련된 지방정부의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큰 의미에서 대일관계로 이렇게 규정을 할 때 흔히들 중앙정부 중심의 외교가 과거 중앙정부 중심의 오로지 유일한 트랙 하나로 진행이 되는 것이 전통 외교 방식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여러 개의 외교 트랙들이 있죠. 요즘은 10개 이상도 이렇게 유형화를 하는데 유명한 그 유형만 보더라도 한 9개 정도. 큰 것은 트랙 1의 중앙정부, 나머지는 전부 중앙정부 이외의 비정부
기관과 주체와 한 건데, 지방정부를 생각할 때는 그 성격이나 그동안의 그 위상이 상당히 좀 특이해요. 분명히 공식 정부죠. 정부인데 중앙정부가 전통적인 외교 사무를 국가 사무로 그렇게 규정해서 계획하고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라는 용어를 썼을 때 지방정부는 법률적인 권한이 없는 거죠. 그 전통적인 개념에 얽매이게 되면 지방정부의 대외관계를 요하는데 매우 이론적으로나 실제로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돌파구가 어디에 있을까 했을 때 우리 공공유교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그 근거가 좀 더 충실해지고 분명히 그 신축적인 대외관계를 할 수 있어서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지방유교, 도시유교라고 하는 게 국제적으로 개편화된 개념으로 지금 자리 잡은 지 오래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쩌면 국제교류센터는 개발협력 분야의 대외관계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지방정부의 국제사무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 매우 특화된 초점 중심의 개발협력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SDG로 이미 이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SDG가 담고 있는 17개의 목표, 거기에 속해 있는 다양한 의제들을 생각할 때 사실은 개발협력으로 초점화되어 있지만 문제 영역은 거의 지구적인 의제를 다 포괄하고 있다. 그 사실상 같은 거다. 어떤 그런 배경하에서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육헌 전북 국제개발협력센터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준비해 주시죠. 그 사이에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다 아시다시피 코이카에서 오랫동안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중요한 관리 운영 부서뿐만 아니라 이사장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또 해외 현장 근무 경력도 굉장히 다양하죠. 중국, 베트남, 태국, 그다음에 이라크 현장 사무소장을 지내셨고요. 코이카 내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센터장을 하셨고요. 가장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 정부 부처의 다양한 해외 봉사단을 통합한 이른바 월드 프렌드 개발인데 거기에 교육 원장님이신가요? 이런 다채로운 이번에 지방과의 그런 협력 그런 기관으로 전북 센터에 부임하셔서 지금 이 지역에서 굉장한 역할을 해주시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국제교류협력센터에도 자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하겠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이렇게 부탁을 드릴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육헌입니다. 오늘 국제개발협력학회 학회의 학술들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같은 유수한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그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치르는 일대 성회, 일대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축제에 제가 이렇게 참가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이 모이셨네요. 일단 100이시니까 한 400명 정도 되는 청중께서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그런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우리 송 교수님께서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센터가 설립된 게 지금 6개월도 채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저기 계신 분들한테 센터를 좀 소개해드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라북도 국제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특히 전북 국제개발협력센터 역할을 중심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순서를 보면은 어떻게 넘기나요?
장밋 목사가 됩니다. 먼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ODA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들이 ODA를 추진해 오는데 도대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장애인들이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런데 과연 많은 지자체 중에서도 우리 전북 지역에서는 ODA 사업 추진 현황이 어떻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잠깐 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북센터가 이걸 6일, 4일 날 설립이 되는데 도대체 센터는 어떤 기관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발전 방향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ODA가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체 ODA 중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중 대단히 사실 작습니다. 2011년도에는 약 73억 불, 그리고 2014년도에는 15불이 아니죠. 150억 원,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계획 기준으로 165억 불이 아니고 165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 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ODA 금액이 원화 베이스로 한 2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65억 원이다. 굉장히 작은 규모죠. 그래서 금액은 소폭 상승 중에 있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0.7%, 0.8% 미만에서 횡보 옆으로 걷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ODA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각 자치단체들도 어느 정도 규모로 ODA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요. 놀랍게도 1위는 경상북도가 약 68억 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인천, 서울, 경기 이렇게 세 지역이 30억에서 한 25억 원 상당의 ODA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1억 원이 안 되거나 많아도 강원도가 6억 6천 이런 정도니까 사실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도표를 찾아봐도 전북은 없더라 이런 통계 단위론도 잡혀있지가 않습니다. 또 이 ODA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죠. 코이카도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은 연수생 초청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개발 경험을 전수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사업하면은 이 개발 원조와 관련된 다양한 툴들이 패키지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프로젝트가 5건, 봉사단 파견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보면은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개도국들이 농업기반의 사회이기 때문에 농업 의존도가 높은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농림수산 분야가 당연하게 가장 많아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보건, 교육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대체 이 지자체들이 이 ODA 사업을 어떤 지역에서 주로 하고 있느냐 이걸 봤더니 역시 우리나라하고 경제 외교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우리나라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와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를 비롯해서 아시아에 가장 많은 61%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떠오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 쪽에 31% 정도가 집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규모지만 다양한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도대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장애인들이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애인들을 조직 측면, 인력 측면, 구조적 측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조직 측면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 ODA 전담부서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보면은 국제나 글로벌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부서라든가 정책기획부서, 경제부서 이런 데서 겸업으로 지금 ODA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도 다문화교육과 평화협력과 새마을봉사과 이런 데서 ODA를 업무의 한 부분으로 지금 다니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측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ODA에 경험이 있는 분이 거의 없으신 거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도 한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별로 없고, 한 절반 이상이 1년 미만의 근무를 ODA 쪽에서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 인력 중에서 ODA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ODA 발전이 좀 제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구조적 측면에서도 대부분 아까 보셨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예산으로 이렇게 ODA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ODA 사업을 국가 전체적인 차원, 그리고 전체적인 틀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사정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일회성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외에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해외 네트워크가 현지에 없다 보니까 여러 이해관계자들, 국내 이해관계자들하고 조율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내포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대체 통계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지만 도대체 전북 지역에서는 어떤 ODA 사업을 하고 있느냐 잠깐 들여다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하는 ODA 사업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ODA 사업은 대부분이 코이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실시기관 또는 시행기관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 있고 이 외에도 아마 다른 중앙부처, 교육부 관련돼서 다양한 ODA 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아마 산발적으로 각 대학들 이런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코이카하고 관련돼서 파악을 해보면 지금 가장 떠오르는 분야 중에 하나, 사업 중에 하나가 민관협력, 그러니까 ODA하고 민간의 개발 연구 사업이 서로 힘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차원에서 민관협력이 가장 요새 현안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학과 코이카의 협력 사업, 소위 APP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에 전북 지역에서는 전북대학만 4개 사업에 참여 중인데 작년에 2개 사업을 했고 올해 2개 사업이 새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CPP 사업은 NGO하고의 협력 사업인데 삼동 인터내셔널이라고 큰 안주단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단체에서 2018년까지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사업은 굉장히 지금 참여 실적이 저조한데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2개 사업을 그동안 하고 있다가 작년부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상 없다고 봐야 될 거고요. 올해 처음으로 전북대학교에서 우간다의 농업지도자 연수원 사업을 수주를 해서 1개 사업이 올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 초청 사업은 지방행정연수원, 농어촌공사 이런 2개 기관에서 7개의 과정을 지금 추진 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가지수가 좀 많아 보인다면은 코이카 전체 ODA 예산은 6,500억, 7천억 가까운 예산이 되는데 거기에 비교해보면 굉장히 작은 규모다. 이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북도가 이렇게 ODA 사업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문제점이 있냐? 역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전북에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힘듭니다만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을 공공서비스 딜리버리라든가 주민 복지 이런 쪽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ODA는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도청 내 ODA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또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또 와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ODA에 대한 인식이 일반 주민부터 기업까지 굉장히 저조한 수준이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ODA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도 일부 공기관, 대학들만 참여하고 있을 뿐 민간 기업체는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 전북 지역에서 농생명 에너지, 탄소산업 이런 분야를 특화 분야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런 분야는 앞으로 ODA 사업을 해나가는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유망한 차별성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경기도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걸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데 경기도는 이 ODA 사업을 경기도의 브랜드 외교 사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지금 대폭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2016년도에만 이제 25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2018년까지 2배로 늘려서 50억을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법규나 이런 것도 잘 정비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민 참여형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ODA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전부 다 결집을 해서 경기도 개발협력 얼라이언스를 구성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몽골의 한국교육 스마트 교실 구축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IT 청년 초청형 시도하고 있고 또 적정기술 공정무역을 통한 자립망업 조성사업 이런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 경기도의 유일한 공립대학이 한경대인데 이게 농업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서도 코이카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고 코이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벌써 2010년도 15년까지 4개 사업에 31억 상당의 ODA 사업을 추진하는 실적이 있고요. 지금도 미얀마의 농촌 공동체 개발 사업, 필리핀의 우량 배종자 생산물법 사업, 2가지 사업을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게 전북 지역에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북국제협력센터는 어떤 기관이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잠깐만 죄송합니다. 상생 플랫폼이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단어가 써져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ODA 예산이 올해 2조 원을 넘었다고 봅니다. 2조 원의 ODA 사업이 어디서 집행이 되느냐 수도권 위주로 지금 활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 참여하나 이런 게 굉장히 저조한데 이런 게 좀 지방에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지방청이 지방기업의 ODA에 대한 접근성을 좀 높여보겠다. 그런 취지의 설립된 게 바로 국제개발협력센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코이카 조직으로 설립되는 게 좋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공기관이 조직을 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공립대학 3자가 협정을 맺어서 기관을 설립하고 사무소는 대학 내에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북 지역의 경우에는 2015년도 10월 14일 날 도청하고 전북대 그리고 코이카가 3자 간 업무 협조 약정을 체결했고요. 11월 17일 날 제가 여기 와서 인터뷰를 하고 공모를 통해서 선발됐고 14일부터 올해 6월 4일부터 업무를 개시를 했습니다. 센터 주요 기능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주민이나 지역 ODA 생태계가 확립이 안 되어 있고 기관 단체들이 ODA에 대한 이해, 인식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ODA에 대한 교육 여기에 특히 중점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나 단체들이 ODA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 설명, 조달 설명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ODA 사업을 참여하려고 해도 기관이나 단체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ODA에 관심이 있는 그런 기관 단체들을 발굴하고 그런 분들이 ODA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자문하는 것도 주요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을 발굴해서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발굴해서 네트워킹을 만드는 것도 주요 기능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봉사단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봉사단들하고 협업하는 거, 소위 우리 센터가 우리 교육 봉사단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주요 기능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 센터에 오면서 초기 단계부터 너무 큰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겠다. 과역은 부르지 않겠다. 다만 3년
제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지나면은 그래도 ODA CRC 뿌려져서 이제는 전북도에 ODA가 활성되는 기반은 좀 조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1단계는 역시 우리 전북도의 전반에 걸쳐서 ODA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 노력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기울일 거고요. 2단계로는 주민들에 대한 인식 증진, 교육이 가장 선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ODA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ODA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야지만 전북도 내에서 ODA가 활성화되고 센터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이나 기관, 기업, CSO 이런 기관들이 ODA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관에 맞는 실무형 교육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문 활동을 통해 가지고 기관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조만간 2, 3년 내에는 가시적으로 참여한 기관이 늘어나는 그런 실질적인 성과를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다음 센터장이 와서라도 센터가 이 전국적의 국제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말 작지만 강한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추진 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역시 ODA에 대한 각종 교육이 최우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시민교육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24번 정도 하여튼 특강 계획 중에 있는데요. 이 커나가는 아이들한테 정말 시야가 국내에 머무는 게 아니고 좀 더 넓은 세상을 보면서 지구촌의 빈곤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잘 사는 공동반에 잘 사는 지구촌을 만드는 데 좀 눈을 뜨는 그런 아이들을 좀 육성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차세대 시민교육을 지금 24번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을 통해서도 각급 학교에다가도 안내문도 돌리고 뉴스레터도 보내고 있는데 딱 2군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가서 특강을 했는데 교육청하고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일반인 대상으로 한 특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북 지역에 와서 제가 1월 달에 왔는데 전북대 내 국제개발학과 ODA라는 과정을 개설해서 지금 30명이 한 학기 동안 수강을 했고요. 이런 거를 다른 대학에서도 저희도 특강을 할 생각이고 일반인들도 원하는 그런 단체나 모임이 있으면 언제든지 쫓아가서 저희들이 특강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와서 보니까 젊은 층을 대상으로 ODA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참여할지는 모르는 거죠. ODA에 대해서 커리어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 관심이 많은 그런 층들을 대상으로 ODA 촉 전문가 과정 이런 거를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12시간을 교육하는 그런 ODA 초급 전문가 과정을 1년에 한 4차례 정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 지역에서도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우리 해외 활동,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굉장히 희망하실 텐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알아도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집설명회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달에 모집설명회를 전북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북대 학생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전북 지역 대학교에 전부 다 저희들이 회람을 돌렸는데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 삼성에서 취업 설명회를 해도 10대에서는 온다고 그러는데 그건 60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만큼 젊은 층에는 관심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봉사단도 있지만 ODA 청년 인턴을 올해 코이카에서 한 800명 정도 선발해서 파견할 예정인데요. 이 ODA 청년 인턴이라는 것은 우리 청년들, 졸업생들을 뽑아서 해외이나 우리 지역사무소나 대사관에서 근무 경험을 쌓게 하거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국제협력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도록 해주는 참여형 그 인턴 과정입니다. 그래서 취업은 아니지만 전 졸업생들이 취업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걸 옆에서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픈데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그런 경험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삼고 앞으로 커리어를 개척해 나가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장년층들도 앞으로 이제 퇴직하고 나서 한 20, 30년 경제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ODA 사업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도 모집 설명회를 통해서 잘 설명을 드려서 앞으로 제 인생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각급 기관이나 기업들이 오디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위 인큐베이팅 역할, 자문 역할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달 관련 각종 정보, 최근의 정보를 꾸준히 관련 기관에 배포할 그런 생각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조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조달 설명회를 현재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또 제가 센터가 설립이 되니까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다양한 분들이 특히 NGO 활동, CSO 활동 하시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아직까지 태생 단계라서 실적도 없고 또 어떻게 정말 모델 사업에 참여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잠재력은 있다. 그건 제가 느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코이카 사업이나 다른 모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자문을 해드릴 생각이고요. 기업체들도 관심 있는 기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모델에 대한 이해를 제공시키고 어떻게 코이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수시로 참여하고 자문하고 특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전북대 대동제 때 저희들이 상담 부스를 설치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80여 명 정도가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각종 체험 강연할 때 저희들 상담 부스도 설치할 예정이고 각종 홍보 관련 일들을 수행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에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과연 전북센터가 그리고 전북도가 앞으로 오디오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발전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냐 이걸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도청에 관심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청이 오디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센터가 아니고 도청이 오디오 사업 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디오 사업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기업들이 궤도국에서 비즈니스 계획을 창출해 나가는 사실 마중물 역할 같은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꾸 활기시켜서 도내 민간 기업들이 오디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이 센터에서 보니까 도대체 어떤 장애 도시하고 관계가 있는지 봤더니 대부분 선진국들입니다. 근데 전북대에 와서 보니까 전북대는 또 유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개도국하고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청도 선진국에서 좀 탈피해야 되는 거 아니면 개도국과의 교류 관계를 좀 넓혀야 되는지 결국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앞으로 개도국과의 관계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장애도시도 좀 개도국 위주로 좀 전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내 오디오 생태 확충을 위해서 계속 기반을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인식을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참여를 확대시키고 그래서 오디오 생태계가 제대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자문하고 하는 게 많은 영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농수림하고 탄소 산업을 특화 분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는 굉장히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청과 센터, 대학 이런 데가 유기적인 협력을 하면서 이런 코이카 오디오에서 다른 정부 부처의 오디오 사업에 이런 분야에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사 프로젝트 큰 규모의 사업에 당장 들어가기 힘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연수하는 연수행 초청 사업부터 실적을 쌓기 시작해서 경험과 실적이 쌓으면 다른 큰 해당 분야 프로젝트 사업도 다양하게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기에는 공기업부터 이런 사업을 시작하겠지만 전북도에 그런 실적이 생기고 그리고 경험이 축적이 되면 일반 민간 기업까지도 그런 게 확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센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달 정보, 입찰 정보 이런 거를 꾸준히 제공하고 자문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방에 있는 중기청, 위협협회 이런 데하고도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코이카가 설립되고 나서 해외봉사단을 파견했는데 이미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국민 5,000명당 1명이 코이카 봉사단 출신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방의 국제화 자산입니다. 그게 지금 사장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분들하고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 지금 우리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저는 해외에서의 국제 협력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의 국제 협력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육봉사단 소위 오비들은 국제에서의 국제 협력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의 국제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또 우리 전북에 있는 기업들이 개도국에 진출할 때도 이 오비 단원들은 현재를 알고 있고 현재 사정을 알고 있는 일종의 지역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업에 진출하는 지역 전문가로 참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꾸 반복이 되는데 농생명 분야 같은 경우, 탄소 분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우리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전북 지역 하면은 야, 그 분야에 정말 선도 지역이다, 허브 지역이다 이런 명성이 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초이 되고 실적이 쌓이면 이런 특화 분야에서는 지금 전 세계 ODA 연간 조달액이 한 2,500걸 된다고 하는데 2,500걸 상당 중에서 하여튼 우리 전북 지역이 특화로 지금 키우고 있는 농생명, 에너지, 탄소 이런 분야에서는 전북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또 유망한 곳이다 그런 명성이 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센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이카 조직으로 정상적으로 설립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15개 센터가 있는데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지금 조그만 저희들 같이 12평짜리 사무실에 5명 있는 규모가 아니고요. 센터가 어마어마한 숙소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근무하는 인원도 15명, 60명이 다 되는 굉장히 큰 센터들이 전국 15개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규 조직입니다. 굉장히 부러운데 우리 코이카도 이런 센터가 초석이 돼가지고 조만간에 코이카의 정규 조직으로 발돋움을 하고 이런 센터가 지역의 ODA 사업 진행에 좀 도움이 되는 그래서 전북의 ODA 사업에서도 정말 인정이 넘치는 전북인데 전북의 인정만 국내에서만 넘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인정이 넘치는 그런 지방이 될 수 있도록 씨앗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전략을 위해서 제가 따로 요약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센터장님께서 우리 예정된 시간 이전에 개발 원조, 개발 협력과 관련된 공무, 업무, 협약 논의와 협약 시기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일찍 퇴장을 하셔야 되는 사정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구하고요. 그걸 위해서 먼저 토론을 본 발전에 대한 토론을 두 분께서 자유롭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정 토론자이신 김승원 교수님, 전북대 경영학과에 재직하고 계시고요. 전북에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그동안 척박했잖아요. 그런데 일찍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전북대 차원에서 이론적으로나 현장 실천적으로 아주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연구회도 참석하셔서 연구활동하시고 또 2년 전에는 그 글로벌 에코 센터인가요? 에코비전이라고 하는 그 NGO도 만들으셔서 실천에 이제 역점으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토론을 좀 해주실까요? 송기동 교수님께서 아주 저를 잘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 대학에서 시행하는 대학생 해외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 해외 봉사단을 그리고 7번 정도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을 다니면서 다 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뭔가 대학생들 데리고 봉사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개발 역량을 한번 모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ODA 사업이나 그렇지 않은
이렇게 대학이 할 수 없는 것들은 민간단체가 나서 해야 되겠다 해서 민간단체 하나 설립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은 미약하고요. 저도 초보자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제 마음에서 드러나서는 실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라북도에 그런 어떤 씨앗이 뿌려지고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싹을 틔우고 있는 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흐뭇하기도 하고요.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센터라고 하는 게 아마 다른 지역보다도 전라북도에서는 ODA 사업이라고 하는 지자체에서 전무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국제개발협력센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애석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정리해서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실무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아주 우리 전라북도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금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 중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 아마 전문가답게 잘 해주실 수 있을 거 아닌가. 아마 이게 처음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6평짜리 어떤 사무실에서 6평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직접 몇 번 갔는데요. 너무 열악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분들도 또 너무 힘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지자체라든지 대학에서도 아직도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인식 부족인지 참 예산 부족인지 모르지만 지원도 그렇게 원활치 않은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은 저런 어떤 전문가 분께서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좀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희망을 가져보기도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사업들을 전개를 해주셨는데 추진하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아까 비즈니스 쪽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국 지역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다음에 또 기업들의 경쟁력이 아주 취약해지고 있고요. 더 나아지기보다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 지역은 낙후 지역이다 보니까 낙후 지역에서 그래도 조금 더 발전된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농업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표방하고 있는 게 농업 수도다 할 정도로 역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발 역량, 개발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실제 우리 센터에서도 비즈니스맨들을 데리고 한번 직접 나가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번 가서 보게 되면 비즈니스맨의 눈으로 보면 뭔가 거기에 기회가 보이기도 하고요. 특히 또 이제 농업들도 기업농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비즈니스맨들을 가지고 해외 시장 탐방 발굴 차원에서 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분들이 가끔 해외 그냥 관광으로 나가시는데 그런 단순한 관광보다는 그런 어떤 기회를 모색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조직화를 해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서 느끼고 그래서 좀 그게 더 가속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국회 두 번째 진영 토론자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용조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미국의 대의원조, 그다음에 거기에다 인권과 같은 요즘 인간과 관련된 의제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연구하신 그런 배경이 있고요. 국내에 귀국하셔서는 현재 국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까지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실제 이것들이 국회에서 이제 법률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셔서 저희 지방에서도 굉장히 부탁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개발협력학회에서도 연구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고요. 분과위원회에서는 북한 개발협력과 관련된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토론 부탁드립니다. 좀 종목 토론인지 좀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앞에 보고 얘기하니까 좀 그래요. 일단 초대해서 감사하고요. 그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 역할은 이제 외교부 담당이기 때문에 외교부 업무를 대부분 다 제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외교부 전담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어떤 소리동 교수님이 말씀했던 기본적인 외교부 조직이나 그 기반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는 편이고, 관련법을 제가 다 나름대로 섭렵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나 기타에서는 제가 또 따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따로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이쪽 사정은 처음 접하게 돼서 상당히 좋은 정보를 많이 듣게 될 것 같아요. 단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때는 국제교류센터랑 국제개발협력센터를 구분하는 거를 보다는 좀 통합하는 걸 좀 고민해 보는 게 낫겠다라는 게 판단해요. 왜냐하면 인력도 없고 여러 사업도 이제 중복되는 게 있고, 우리나라 외교 자체가 이제 복합 외교식의 디렉션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저도 그게 지론이고, 제가 보는 데는 아마 그 국제개발협력하고 국제교류 사업을 이제 기능적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통합성을 강화하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오히려 두 개를 이렇게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좀 고민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서울시도 지금 그때 고민인데, 이제 행사도 하고 뭘 해요. 근데 이걸 왜 하냐라고 보면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나오는데 실제로 손에 와닿는 혜택이 있어야 된다면, 왜냐면 일반 주민이나 보면은 도대체 우리가 그걸 왜 해야 되느냐라는 게, 특히 중앙정부는 가능해요, 설득이. 근데 이제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한 명확한 게 안 보이면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와 연계성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서울시도 이제 그것 때문에 약간의 그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서울시가 워낙 강하니까 의회는 따로 있는데, 사실 예산이나 이런 문제는 같이 논의를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례가 아까도 아마 앞에 세션에서 좀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조례가 안 맞아요. 5대 사업이나 국제사업, 이게 그 조례 규정 자체가 없어요. 실제로 체계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본 아마 그거 아마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서울시도 지금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근데 왜 안 되냐?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서 보면 안행수에서 해요. 안행부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 뚫고 나가기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산, 자체 예산으로 하려면은 교류 활동, 이래가지고 하여튼 예산이 약간 계정이 달라요.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 외교부에서 지원을 받거나 그렇게 제한받지 않고 자체 예산을 하려면 아마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걸 뚫고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안행부들과 안 맞아요. 왜냐면 안행부랑 외교부는 서로 이게 협조관계 안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갈등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있면서 보험 참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특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역이라든가 분야를 특화하는데, 아까 다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르게 얘기하는 아까 국제교류센터하고 국제개발협력센터하고 시너지 효과를 해서 특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를 명확히 성립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지속 가능성인지 중요하겠죠. 사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행사들 대부분이 일회성 행사들이 많고 한 1년하고 2년하고 끝나요. 제가 보기엔 아마 그거는 좀 먼 미래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게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는 SDG하고 관련된 건데, 아까 개발 지원이라는 게 이제는 ODA뿐만이 아니고 민간 자원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그 센터장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좀 이제 포장을 같은 걸 좀 잘 하셔가지고 좀 이제 기타 기발 지원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ODA는 의미는 없어요, 지금. 이제는 ODA가 없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ODA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활용할 때도 그거를 좀 수용을 하셔가지고 아마 사업 구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ODA에 국한된 사업이 이제 약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정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어차피 여기 이제 학교 교수님들도 계시니까 전북대학교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제개발협력학회나 어차피 이 센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데는 이제 그 국제개발협력학회로 분과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 그 분과라든가 그거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좋은 이유는 그 전북도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지금 각 학교에서 지금 관심들이 많은데
체계화된 논의는 굉장히 미진한 편이에요. 영업도 잘 안 돼 있고 실천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어차피 그 센터에도 돈을 주시고 협업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일단 연구가 좀 돼야 돼요. 현황 교수님들도 남들은 뭐를 하고 있는지도 검토 한번 하시고 이론적인 것도 좀 파주시고 이래 이제 서로 이제 시너지가 나면서 센터장님도 힘 바꾼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파급력도 크고. 그래서 제가 보는데 어차피 이제 전라도 여기 정목대에서 시작했으니까 제가 보는데 이제 한 학교로 하면 안 되고요. 그럼 힘이 없어요. 오히려 그 경상북도라든가 몇 개 대학들이 지금 남들하고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국제개발협력 학회 안에 지방자치단체 개발협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분과 하나 한번 뭐 몇 개월 작업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결국은 코이카에서 하는 국제개발협력센터 창립하고도 연계해가지고 계속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걸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국제교류센터에서 운영지원 팀장을 맡고 있는 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교수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서 갑자기 발표에 부담이 확 오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는 저희 세도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그 해외에서 또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대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한테 들어온 그 발표 주문이 전라도 국제개발협력 현황과 과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시다시피 아까 발표하셨잖아요. 자치단체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예산이 전혀 없는데 그리고 해온 사업도 없는데 어떻게 발표를 하겠냐 그랬더니 그냥 전반적인 국제교류의 흐름에서 전라도의 국제교류의 현황과 그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된다고 해서 제가 일단 아까 저의 소개받은 대로 사회학을 했기 때문에 이 국제교류라는 큰 틀에서 국제교류를 통해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또 고민을 하면서 그런 관계에 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그 5월에 시애틀 출장을 간 사이에 이게 발표 자료를 내라고 이렇게 메일이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좀 준비하느라고 좀 부실하더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이렇게 이런 순서로 발표를 하겠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발표 시간을 좀 확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교류의 개념과 이 의의는 좀 이렇게 너무 이제 통상적인 발표 절차이긴 하지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 고민을 한 이유가 이제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좀 작년 저희가 이제 10월부터 저희도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11월에 기소를 했어요. 근데 10월에 업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뭐 지원의 보험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이제 봉착하다 보니까 도대체 국제교류센터가 뭐 하는 곳이냐 이런 질문부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국제교류의 업종을 도대체 뭘로 둬야 될지를 모르겠다. 뭐 산재보험이나 이런 곳에서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일종의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상호 협력과 협동에 관계에 기반을 해서 그런 가치를 좀 지역에 사회에 전반적으로 투영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지역 주민들의 그 국제화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공동체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국제교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국제교류는 왜 필요할까라고 고민을 해보면서 우선적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좀 글로컬라이제이션에 좀 초점을 맞춰봤어요. 그래서 이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세계화라는 보편화하고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그러한 이 종합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역량의 강화가 결국에는 국제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나간다는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가 필요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선진화된 그런 교류를 통해서 지방의 행정을 좀 더 나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좀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국제교류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주민의 복리를 지키는 최종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제교류 실태를 보면은 지자체가 시작된 1995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매년 5년 단위로 좀 살펴봤는데요. 95년에 좀 확 증가하는 추세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2015년 기준으로 보면은 총 봐서 광역단체가 60개국가 지금 지방 결연 자매 도시나 자매나 우호 관계에 그런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국제교류 전반적인 실태를 보면은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공무원 파견이나 연수 등에 초점을 맞추는 인적 교류에 너무 치중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기구나 행사, 이런 회의나 이런 유치에 좀 참여하는 것을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두다 보니까 투자 유치나 이런 경제 통상, 해외 시장 개척 등에 이렇게 다들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개발 협력 사업 역시 이제 개도국에 집중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런 초청 연수 사업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좀 특성에 맞는 지역 개발 정책이 필요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도의 전반적인 국제 교류 현황을 보면은 일단 전라도는 세계국 8개 도시하고 자매 우호 도시를 맺고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이 전라도는 타 지자체에 좀 가장 낮은 수준의 결연 건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4개 지역과 일본의 2개, 미국의 2개 지역인데 이 국제 교류의 각 지역별 방향을 보면은 지금 중국과 일본은 지속적으로 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간간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2개 다 자매 도시인데 민선 5기 이후에 교류가 중단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5월에 시애틀에 간 이유도 워싱턴주에 교류 20주년을 맞이해서 재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탄소라든가 경제 활성화에 대한 협약을 좀 추가를 해서 다시 재협약식을 내고 왔습니다. 아직도 이제 뉴저지 쪽은 좀 교류가 중단된 상태이고요. 2015년 최근 3년간을 보면은 교류 횟수가 이제 55회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에 주로 초점을 맞추면서 인적 교류, 문화 교류, 스포츠 교류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라도의 국제교류가 주로 어느 분야에 초점을 중점적인 분야를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쪽으로 해서 중국과 미국은 주로 경제나 통상 교류를 좀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과는 문화나 청소년 교류를 추진하는 쪽으로 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은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좀 집중적으로 시작된 사업인데요. 제휴공간 한스타일 공간 연출하고 자매 우호도시 한스타일 홍보전시관을 구성하는 해외 문화원의 전국의 날 행사를 운영하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전라도를 어떻게 세계에 알릴 것인가 브랜드 제고 사업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래서 제휴공간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는 오만 대사관과 광저우에 2개 기소를 하고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워싱턴주에 갔을 때 주 시애틀 한국총영사관에 제휴과 한스타일 공간 연출 사업을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문화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인도에서 했고요. 올해는 아직은 계획상에 있지만 베트남 쪽에 좀 해외 문화원 전국의 날 행사를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홍보 쪽에 전라도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이제 이런 쪽으로 주로 이제 3가지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는데요. 그래서 올해 전라도에서 좀 행사에 국제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9월 5일부터 8일까지 하는 UCLG 스펙 총회를 유치를 해서 여기에 좀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간 2007년까지 전라북도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주로 농기계나 축산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3회 정도 추진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통일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5.24 조치 이후에 중단이 돼서 현재 전라북도는 재개에 대비해서 남북 교류 협력기금 조성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라북도 국제교류의 문제점은 이런 지리적인 접근성 때문에 중국과 일본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진국 위주의 그런 결연을 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좀 미국 쪽에 하고 있지만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좀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나마 워싱턴주는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센터 차원에서도 타코마시 교육청하고 학생 교류를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좀 이벤트성 교류 사업이 다수이다 보니까 교류의 시력이 적고 또 기존의 민간단체와도 좀 이원화된 체계로 추진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경제 분야의 교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도민 참여나 민간 교류가 좀 매우 미비한 상태인데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민들이 처음에 국제교류센터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그리고 저희가 서포터즈를 모집할 때도 거기에 서포터즈 가입하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이런 문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 앞서 발표하셨을 때도 도민의 국제교류, OD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요. 전반적인 국제교류의 의미에 대해서도 아직 전라북도에 좀 많이 이해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전담 조직이라는 전문 인력도 좀 미미한 상태였는데, 이제 조직적으로는 작년에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가 설립되면서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도 전문적인 인력 충원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와 국제교류센터의 업무를 이제 국제교류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이제 도는 이제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를 업무를 맡고, 전라북도는 저희 센터는 이제 민간 중심의 국제교류를 수립하면서 도내의 국제화 도민이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 대외협력국의 국제협력과의 저희 주무관 부서가 그런데요. 민선 6개에 들면서 이게 개편이 확대되면서 좀 이 국제 교류에 대한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국제협력과는 주로 행정이나 정치적인 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저희 국제협력과의 해외 사무소, 향해 해외 사무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경제 쪽이다 보니까 이 기업지원과 소속인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센터 차원에서도 경제 통상 교류 업무를 할 수 있는 좀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가 이제 설립된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작년 11월에 일을 해서 개소식을 해서 이러한 그 비전이나 전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는 역시 저희가 여기 학회에 나온 이유도 그 국제개발협력센터와 마찬가지로 국제교류센터가 있다라는 걸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역시 400명이나 와가지고 제대로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팀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 센터는 이제 도 차원에서는 이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가 그나마 좀 최초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외교부 산하의 KF가 이제 9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이제 광주는 좀 이건 시민단체 차원에서 출연기관이라기보다는 시민단체 차원에서 설립된 좀 빠르게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부산, 수원, 평택이나 전북은 마찬가지로 이제 지자체 산하 기관인데요.
지자체 산하기관에서도 부산에 비하면 전라북도가 한 10년 정도 늦게 출발한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재단의 이제 특징들을 보면은 이제 그나마 저희 센터는 좀 지금 세계에 실로 돼 있어서 이 실평수는 그래도 100평이 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6평보다는 좀 나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무실이 좀 분리가 되다 보니까 역시 좀 사무실 공간이 많이 협소한 상태여서 좀 앞으로 환경 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의 주요 방향은 이제 대내적으로는 이제 마찬가지 도내에 그 도민들 대상으로 국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질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해외 민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그 주요 정책 방향을 이렇게 세 분야로 지역사회 글로벌 역량 강화 차원에서는 도민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과의 실질적인 교류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제교류 네트워크 사업에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라북도 국제교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추진 체계가 미미하지 않나 싶어서 이 ASP 모델을 이제 저희 이제 지역 개발 발전 모델을 설립하면서 많이 고민하는 분야인데요. 일단 그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 중심의 주체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트워킹, 신뢰나 협업을 기초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추진 체계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진해왔던 국제교류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민간 중심의 국제교류를 추진한다라고 전문적인 기관으로 설립을 해놨는데, 사실 전라북도 내에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민간 단체를 좀 파악하기도 좀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그 민간 단체뿐만 아니라 이런 각국 인사나 뭐 외국인 유학생들을 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DB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매 우호 지역과의 그 교류가 계속 형식적이고 좀 상징적인 사업에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게 이 지속적인 교류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민 대상으로 국제 이해 교육을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 저희가 이제 그 국제교류 한국 국제교류 실전 네트워크 워크숍에 갔을 때도 유네스코 국제 이해 교육원을 중심으로 그 시민 이해 교육, 시민 국제 이해 교육 확산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관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도민 교육을 국제 이해 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획을 많이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교류 거버넌스를 저희 센터하고 지자체, 그다음에 도민 시민단체, 그다음에 시장하고의 그런 교류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이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 정부나 해외 기관과의 그런 지속적인 협동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여러 가지 고민사에서 나오는 게 앞에 세션에서 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국제교류가 꼭 경제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느냐. 근데 저희보다 10년 앞선 부산도 마찬가지로 같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교류가 과연 지자체 차원에서 어느 범위까지 이 국제교류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등장을 하면서 결국에 그러면 성과는 과연 뭔가, 국제교류를 하면서 나타나는 성과는 과연 무엇인가가 이게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게 정확하고 이게 간결하다 보니까
이 경제 쪽에서 나타나는 그런 수치에 좀 이렇게 추존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전라북도 역시 이제 대중국 교류를 좀 초점을 맞추면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새만금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관련 세미나나 워크숍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개발협력이 아까도 나왔듯이 좀 특화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 발굴되어졌다고 보는데요. 전라북도가 가장 특화된 자원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이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문화 자원과 그 농생명 자원의 초점이 자연스럽게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좀 소프트웨어 중심의 그런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이 국내에 있는 민간 단체와도 좀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협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저도 결론을 새로운 지방 공공 외교 모델을 저희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민과 관이 함께 노력을 하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내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역의 경제 발전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봤지만 아직까지는 좀 다양하게 좀 그런 국제교류를 하는 그 이유가 과연 뭘까 라는 좀 그 최종 목적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개의 발제는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셨듯이 전북의 그동안의 이 성과와 실적에 비춰보면 극한의 따가운 비판과 이런 성찰을 요구받아야 되는데 현재 애정과 동정으로 감싸주시고 저런 이제 토론과 앞으로의 그 지혜 창출을 위해서 그런 재현하는 그런 아마 토론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토론자께서 간단히 좀 지적하시거나 혹시 있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 서울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몇 군데서 토론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뿐만 아니고 그 중앙 연구기관들도 이런 오류들이 많아지고 굉장히 고민들 많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국제 교류 사업하고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 대한 이 구분, 차별성 이거를 명확히 안 짚고 내려가니까 처음엔 문제 없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보는 데는 아마 그거를 명확히 정립을 하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ODA는 대상이 다르고 수단이 다르고 그다음에 기본 목적이 달라요. 국제교류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차별화되면서 협업을 할 것인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중앙정부 이제 예를 들면 코리아 파운데이션하고 이 국제교류단은 따로 놀고 있듯이 그 개발협력국하고 그다음에 문화외교국 그러니까 거기 이름 안 바꿨습니다. 둘이 또 따로 놀아요. 둘이 이렇게 두 분 국장님들 만나서 얘기하면은 딴 얘기예요 서로들. 그리고 둘이 좀 만나서 얘기 좀 하라고 그래도 절대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나와봐야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본 데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어차피 여기 지금 막 설립됐으니까 내가 보니까 아까 그 국제개발협력센터장님도 굉장히 의욕이 좋으시고 지금 여기도 굉장히 의욕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기에 미루지 마시고 협법 시스템, 예를 들면 뭐 조직 합치라는 게 아니고요. 사업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없는지에서 한번 고민 한번 하는 걸 좀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여기 대학 교수님들은 여러 가지 이론이나 이런 거에서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이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준다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차피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많이 하게 되니까
저는 거기서 출발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념이 차별화되는 게 필요하고 협치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고 그런 걸 실천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 협력 채널을 지금 초반기에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되면 못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게 커져버리면 예산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되면 이제 관료화되기 시작하면서 자기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안 하려고 해요. 따르려고 해요. 그럼 나중에 지금 여기 국제교류재단에서 나오는 사업을 ODA에다 집어넣거든요. 그럼 나중에 둘이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럼 돈 안 와요. 니네들도 뻔해. 이건 국제교류 사업인데 왜 니네가 이걸 하냐 이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서로 말도 안 통하고 굉장히 좀 밖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중앙행정부 쪽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본 데는 오히려 초반기에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하는 걸 지금 빨리 만드시고 그다음에 대학교 교수님들하고는 같이 이런 연구나 이런 거를 계속 활성화하게 되면은 아마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플랜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중앙행정부처에서 움직이는 것을 쭉 가봤고 계속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티피컬하게 보이는 거니까 제가 다른 것보다도 오히려 저는 그걸 먼저 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언과 제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것들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두 센터의 관계 조정 내지는 사업상의 어떤 네트워킹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이제 법 인격이나 그러니까 그 부분 이걸 또 지방정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려움들은 있는데 오히려 아까 처음 제안하신 것보다 두 번째 협업적으로 같이 하는 일단 그 단기적인 그 방식으로 그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로 제가 여간 드리지 않고요.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개발 협력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중앙정부 중심의 이 국가 간 관계, 글로벌 트렌드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지금 SDG와 관련된 여타의 지금 세션들이 다루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가 있고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방정부도 국제제도화가 일찍이 이루어졌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국제연맹 창설보다도 더 먼저 알고 있습니다. 금년 이제 9월에 전라북도에서 개최하게 되는 UCLG가 세계 지방정부연합, 근데 실제로는 UC니까 CD가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CT, 로컬 개념을 같이 쓰고 있는데 되게 이제 공식적인 지방정부 국제기구에서는 CT 개념을 공식적인 용어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강 추세를 보면 2008년에 이제 헤이그에서 도시외교, 시티 디플로마스의 어젠다를 제시하거든요. 그 주로 이제 유엔의 용어를 따서 그 평화 재건 구축, 이제 피스 빌딩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공통점이 있죠. 그렇게 하는데 그 평화 개념에는 다양한 이 지구 시민들의 모든 생활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2년 뒤에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세계 도시선언이 이루어지거든요. 한 11개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거의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SDG와. 그렇습니다. SDG로 가게 되는 글로벌 매크로 트렌드하고 지방정부의 국제기구에서 하는 또 포괄적인 그런 트렌드를 같이 고민하고 결합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다른 세션에서 그게 강조가 됐었어요. SDG의 목표 가운데 16번째, 17번째가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도시선언에서도 11번째 마지막이 두 개를 같이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통한 지방정부 간의 책임 공유, 그 다음에 완전할 정도의 파트너십 강조하거든요. 이게 거의 지금 현재 마땅히 추구해야 될 그런 추세 방향이 아닌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지방정부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비정부 주체들 사이에 끼어서 적어도 대외관계나 국제개발협력이나 이런 교류협력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주변 경계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어서 이런 면에서 가장 후진적이다. 공식적인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UCL도 지금 분권화를 제일 많이 외치고요. 무슨 12개의 커뮤니티 가운데 개발협력과 도시의결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을 제시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고 SDG와 관련해서도 몇 년 전부터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를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EU 이거 다 접근해 왔거든요. SDG 관련해서도 그런 총체적인 계속 강조하신 그 연구도 필요하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업 프로그램 구상도 그런 큰 틀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지 지금까지의 단발성 내지는 여러분들 이벤트성 위주의 그런 걸로는 한계가 있다. 계속 지방정부의 수진성을 내나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그 발표와 토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주제의 성격상, 전라북도 특성상 발표자들이 어떤 뭐 답변을 하시거나 이런 것도 특별히 없을 건데 마지막으로 이경 박사님 마지막으로 혹시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딱히 특별히 늘 말씀 없네요. 저희도 처음에 하도 이렇게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폴카 여기 국제개발협력센터에 좀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라고 문의를 했는데 국제개발협력을 하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좀 그런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여기는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좀 무리지 않느냐라는 그런 답변이 좀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섣불리 좀 다가갈 수 없는 것인가라는 좀 고민도 해봤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토론해 주시는 거 보니까 초반에 좀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 마치겠습니다. 참여 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혹시 코멘트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죄송합니다.